환자 몸에서 사람 피로 쓴 글자가 발견됐습니다. 새벽 3시 식물인간 노인의 등을 닦던 제 손끝에 뜨거운 피가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엔 단 3글자, 죽인다. 3년 동안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인다고 알려진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굳게 닫혀있던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병실에는 살아있는 악마들이 있다는 걸요.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강서희입니다. 올해로 12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닥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병실 문만 열어봐도 압니다. 정말 사랑으로 부모를 돌보는 곳인지 아니면 재산 때문에 숨만 붙여놓은 지옥인지요. 문을 열자마자 풍기는 냄새, 보호자 눈빛, 환자 몸에 남은 흔적, 그런 것만 봐도 대충 감이 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요양센터장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서희 씨, 이번 자리 진짜 좋아. 얼마나 좋은데요? 일당 2배.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일당 2배는 정말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환자 상태가 많이 안 좋나요? 센터장님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환자는 조용해. 네, 3년째 식물인간이야. 순간 이상했습니다. 식물인간 환자인데 왜 돈을 2배나 줄까? 그런데 센터장님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간병인들이 오래 못 버텨. 왜요? 밤마다 병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더라. 요양병원에서 귀신 이야기라니. 하지만 현실은 웃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 마지막 학기, 대출도 이미 한개였고 당장 목돈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외곽 최고급 요양병원 6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바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복도엔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습니다. 간호사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환자 신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마치 그 층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복도 끝 601호실 문 앞에 서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여름인데도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서리가 폐속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침을 삼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안쪽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여는 순간 강한 장미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숨이 턱 막힐 정도였습니다. 병실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짙은 향기였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소파 한 여자가 우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명품 정장, 진주 목걸이,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 큰 며느리 한 여사였습니다. 뉴스에서 늘 천사 같은 효부라고 떠들던 여자, 지역 복지재단 이사장, 기부천사, 언론이 사랑하는 여자, 강 선생님 맞으시죠? 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녀는 정말 친절했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했고 말투도 고급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녀를 보는 순간부터 숨이 막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쾌감, 그리고 이상한 압박감, 마치 뱀이 웃고 있는 걸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침대로 향했습니다. 이두성 어르신, 앙상하게 마른 몸, 창백한 피부,
움직임 없는 손끝, 정말 밀랍 인형 같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시체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숨쉬는 기척조차 거의 없는데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괜히 목 뒤를 쓸어내렸습니다. 그때 한 여사가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간단한 서류만 작성해 주세요. 저는 계약서를 넘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특약 사항 때문이었습니다. 병실 내에서 보고 들은 일을 외부에 발설할 경우 급여의 20배 배상. 순간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보통 비밀 유지 조항은 있어도 20배 위약금은 처음 봤거든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조항까지 넣으신 이유가 있나요? 그러자 한 여사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척들이 재산 문제로 워낙 시끄러워서요. 괜한 소문이 도는 게 싫거든요.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병실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 하지만 저는 결국 서명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서명이 될 줄도 모르고요. 출근 첫날부터 병실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병실엔 붉은 장미꽃이 가득했습니다. 창가, 화장실 앞, 침대 머리맡, 전부 붉은 장미였습니다. 환자방이 아니라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는 17도, 냉동고처럼 추웠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어드리며 말했습니다. 온도 조금 올릴까요? 그러자 성경책을 읽던 한 여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냥 둬요. 어르신 체온이 너무 떨어질 것 같은데요. 냄새 나잖아요. 네. 그녀는 얼굴도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늙은이 썩는 냄새.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람이 시아버지를 두고 할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 그 이후였습니다. 문병객들이 병실에 들어오는 순간 한 여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어르신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며느리야. 저런 사람이 진짜 효부지. 기자들은 사진을 찍었고 플래시가 계속 터졌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한 여사는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독한 영감탱이. 아직도 안 죽네. 그 목소리는 정말 사람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증오 그 자체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식물인간 환자인데 욕창이 거의 없었습니다. 몸 상태도 너무 깨끗했습니다. 보통 3년 동안 누워있으면 몸이 심하게 망가지거든요. 그런데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몰래 몸을 움직여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느낌, 몸을 닦아드릴 때마다, 기저귀를 갈 때마다 누군가 저를 빤히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아보면 어르신은 눈을 감고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등골이 계속 서늘했습니다. 그리고 근무 5일째 되던 날, 비가 미친 듯 쏟아지던 밤,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병실엔 저와 어르신 둘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탁!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탁! 또 들렸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탁! 탁! 저는 천천히 침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어르신의 오른손 검지가
침대 난간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제 말 들리세요? 그 순간 감겨있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눈물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제발 눈치채달라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계속 어르신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평생 잊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들이기 위해 몸을 돌리던 순간 제 손바닥에 뜨겁고 축축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욕창이 터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불을 켠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르신 등에 피로 긁어쓴 글자가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손톱으로 살을 찢어가며 새긴 흔적이었습니다. 피딱지가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3년 동안 감겨있던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정확하게 저를 바라보면서요. 그 눈빛 속엔 말도 못할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함, 살고 싶다는 절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르신. 그 순간 파르르 떨리는 입술 사이로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도와.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 어르신은 식물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갇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급히 병실 문을 잠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어르신, 제 말 들리시면 손가락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아들과 며느리가 어르신을 이렇게 만든 건가요? 톡!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톡! 이번엔 더 강하게 손가락이 눌렸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시선이 향한 곳, 낡은 라디오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여사가 방송 인터뷰 때마다 소품처럼 쓰던 고물 라디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라디오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쪽 틈새에서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컴퓨터에 연결한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녹취 파일 속 한 여사와 의사 아들의 목소리. 약 더 늘려. 깨어나면 우리 끝장이야. 평생 시체처럼 누워있게 만들면 돼.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재산 때문에, 보험금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약물로 마비시켜 살아있는 시체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다고. 일주일 뒤 한 여사의 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정재계 인사 수백 명, 수많은 기자들, 그리고 무대 위의 한 여사. 저는 3년 동안 시아버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남은 인생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모두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메인 영상 장치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바로 연회장 전체에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약 더 넣어. 깨어나면 우리 다 끝장이야. 평생 시체처럼 누워있게 만들면 돼. 순간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한 여사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떠오른 사진, 어르신 등에 피로 새겨진 글자. 죽인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 터졌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한 여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꺼. 당장 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쳤고 한 여사와 의사 아들은 그 자리에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같은 시각 601호실 약물 투여가 중단된 어르신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TV 속 며느리의 몰락을 바라보며 어르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악마 같은 것들. 그 순간 저는 끝내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척해야 했던 사람, 자식들에게 갇혀 몸도 못 움직이고 모든 걸 지켜봐야 했던 사람, 그 지옥 같은 시간을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그 후 한 여사와 의사 아들, 그리고 돈의 눈먼 주치의까지 모두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이 탐내던 수백억 재산은 전부 장학재단으로 기부됐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어르신은 재활치료 끝에 제 손을 잡고 병원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강 선생, 내 비명을 들어줘서 고맙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는 악마들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진실은 반드시 살아남는다는 걸요. 여러분이라면 그 병실의 비밀을 끝까지 파헤칠 수 있었을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